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잉글랜드가 프랑스에게 1대2 패배를 당했는데요. 이날 흥미로웠던 것은 잉글랜드의 기본적인 전술 자체가 프랑스에게 카운터를 치는 모습이 됐었던 거예요. 먼저 잉글랜드는 이날 4-3-3으로 소개됐는데요. 경기 내에서의 모습은 많이 달랐죠. 양쪽 풀백의 움직임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왼쪽에 쇼가 엄청나게 전진한 반면 오른쪽에 워커는 최종 수비 라인에 머물렀거든요. 워커는 공격력은 좀 아쉽지만 수비력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는 선수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가레스 게이트 감독이 주구장창 써먹던 겁니다. 비단 이번 월드컵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 유로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번에 왜 아놀드를 안 뽑냐 이런 소리가 나오던 것도 아놀드가 이러한 플레이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선수이기 때문이거든요. 이번엔 리스 제임스가 부상 때문에 차출이 못 되면서 뽑혔지만 여전히 사우스게이트 감독 전술 속에서 1픽은 이러한 플레이가 가능한 워커였습니다. 근데 이게 프랑스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좋았어요. 왜냐면 프랑스가 자국 내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인 음바페를 왼쪽에 두고 있거든요. 잉글랜드 입장에선 땡큐 떼땡큐죠. 우리가 하던 대로만 하면 알아서 음바페는 카운터를 칠 수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날 음바페가 워커한테 거의 꽁꽁 묶였습니다. 다만 이런 지시는 추가적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워커는 애초부터도 수비적으로 기용되긴 했지만 이번엔 좀 더 철저하게 음바페만 봐라. 기본 전술만 봤을 때 잉글랜드가 좀 먹고 들어가는 셈이죠. 실제 경기 장면에선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잉글랜드가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보시면 워커와 쇼의 위치가 확연하게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워커는 거의 3백의 일원이었다고 봐도 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쇼는 올려서 측면 공격을 담당하게 만들고 워커는 내려서 음바페에 대한 수비 및 후방 빌드업에 도움을 주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수비형 미드필더인 라이스가 있는데 만약에 얘가 혼자서 볼을 잡기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지금처럼 지루가 뒤에서 붙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이렇게 핸더슨이 내려가서 추가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잉글랜드가 중앙에 미드필더 하나를 더 뒀었죠. 화제의 인물인 벨링엄, 얘는 그럼 무슨 역할이었냐? 기본적으로 라이스나 핸더슨보다 더 공격적인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쇼가 측면 전방으로 높게 올라가는 전술을 쓰고 있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이렇게 맥과이어와 쇼의 사이가 너무 멀어지는 경우도 생겼는데 이럴 땐 얘가 아래에 가담하면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니까 상대의 윙어나 중앙 미드필더가 추가적으로 끌려 나오게 됐죠. 아래로 내려가는 벨링엄한테 프랑스 선수들이 붙으니까 애초부터 전방에 있던 잉글랜드 선수들한테는 수비가 좀 옅어지게 됐어요. 그 혜택은 측면 전방에 있던 쇼나 윙어인 포든 그리고 원톱인 케인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넘겨서 바로 공격 기회를 잡을 수도 있었는데요. 나머지 하나의 윙어인 사카는 왜 언급을 하지 않냐면 얘는 이렇게 왼쪽에서 공격이 전개될 때 반대편에서 가장 측면에 위치하기 때문이에요.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쉬운데 잉글랜드가 기본 4-3-3에서 이런 식으로 변형하고 있죠. 좌측은 풀백인 쇼가 올라와서 맡아주는데 우측은 워커가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포드는 중앙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사카는 중앙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사카까지 중앙으로 크게 좁힌다? 그러면 프랑스 입장에서 수비하기가 너무 편해지겠죠. 죄다 쏠려있는 여기만 수비를 집중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측면으로 벌려서 상대의 수비를 분산시키는 편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사카는 아스날에서도 이렇게 측면에 고정되어 있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스스로도 이러한 역할에 아주 익숙하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카가 이렇게 측면 전방에 붙어있는 게 프랑스 입장에선 아주 좋지 않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는 음바페입니다. 당연히 프랑스도 이 음바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고안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가 수비를 할 때 오른쪽 윙어인 덴벨레는 한 칸 내려가서 측면의 수비를 담당하는데 왼쪽 윙어인 음바페는 그냥 전방에 머물렀습니다. 대신에 중앙 미드필더인 라비오가 가서 여길 맡도록 했는데요. 이건 당연히 수비를 하다가 볼을 빼앗은 다음에 역습을 할 때 음바페가 전방에 있어야 그 파괴력을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바페한테 수비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술적인 지원이 들어간 거죠. 근데 이게 사카가 측면 전방에 머무르는 거랑 뭔 상관이냐? 이런 식의 지원이 공격 시에도 있기 때문이에요. 음바페는 측면에 있죠. 마찬가지로 측면에 있는 풀백이 올라와 준다면 음바페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손흥민을 측면으로 둘 때 김진수를 엄청나게 올렸었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어요. 풀백인 테오 에르난데스를 많이 올리는 운영을 하는데요. 지난 폴란드전에서 보인 양 풀백의 모습을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이날 라인업이 잉글랜드전하고 완전히 똑같았는데 보시면 쿤데에 비해 테오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 정도면 테오는 거의 윙어라고 봐도 될 정도였어요.
경기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물론 쿤데보단 여전히 테오가 좀 더 올라가긴 했는데 폴란드전의 히트맵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그만큼 테오가 올라와서 볼을 잡기가 힘든 환경이었던 거죠. 잉글랜드는 테오가 전진하지 못하도록 여기 지역을 항상 누군가가 점유하도록 만들었는데요. 보통은 사카가 맡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중앙 미드필더인 핸더슨이 올라가서 윙어처럼 자리하기도 했습니다. 핸더슨은 리버풀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자주 보이는 선수이고 이 지역에 있는 음바페는 수비 가담을 하러 오지 않는 데다가 테오의 전진까지 잡아줄 수 있으니까 잉글랜드에게 있어서는 안성맞춤인 전술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프랑스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지 못하면서 결정을 짓지 못했던 게 잉글랜드 입장에선 참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케인의 이 페널티킥 실축 장면이 오늘 잉글랜드가 보인 마무리에서의 아쉬움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반면 프랑스는 그들에게 찾아온 기회들을 너무나 잘 살려냈죠. 비록 음바페는 많이 막혔지만 지루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고 그들이 4강에 올라갈 자격이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도 앞으로의 경기들에서 오늘 잉글랜드에게 고전한 이유에 대해 분석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경기였어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